RN서치, NBS, 뭐 거기다가 뭐 또 이름 또 다른 몇 가지 여론조사가 더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쭉 한결같아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취임한 대통령이 2달 만에 지지율이 30%대가 되냐 하면은 어떤 여론조사가 하나 정도 하면 여론조사 한 몇십 개 중에 하나가 튀면 그건 튀었다 그래요, 그냥. 그렇죠. 근데 모든 여론조사가 똑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1000명 정도에 물어보는 거잖아, 대부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3.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10개면 10,0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10개 여론조사를 합쳐놓으면 그것은 거의 정확한 국민 여론인 거예요. 출구조사가 맞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샘플이 여론조사는 100명, 1000명이지만 출구조사는 몇십만 명이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맞춰버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미를 장식한, 사실은 제가 전 재산이 걸려있는 여론조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지난주에 내가 여론조사 갤럽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주 되면 2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나옵니다 하고 내가 전 재산을 걸었어요. 아직 손목은 안 걸었으니까.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전주보다 5% 하락한 32%가 갤럽, 가장 공신력 있다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갤럽의 여론조사가 32%.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거예요. 32%까지 떨어진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진짜로 전재산 걸어야겠죠. 다음 주 KSOY는 29% 내가 걸게요. 사실 만약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전재산 걸어도 누구한테 준다는 말을 안 했어, 내가 지금. 걷어만 놓겠다 이렇게. 아니 원래 오늘 정도 됐을 때 20%대로 진입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내내 명신이 언니가 두문불출을 하면서 더 이상 때릴 구석이 없게끔 네. 만들어주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KSOY 여론조사는 오늘 내일 해요. 갤럽 여론조사는 수요일 목요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론이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KSOY 여론조사는 29 본다니까. 이건 확실해. 그리고 하나 더. 윤석열 지지율은 25%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안 떨어질 그렇죠.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안 떨어지죠. 그건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일 강제 합방이 되는 조약에 서명을 해도 윤석열 지지율 나온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전 국민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면 다음 주 초에 20%대 KSY 기대해 본다. 전재산 건다. 되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북풍으로 이거 뭐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을 느낄 뿐이지. 지금 경제 어려워, 기름값 올라, 국제관계 복잡해, 물가는 올라가지, 금리도 올라가지, 여기에다가 북풍이라는 문제 하나만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5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하나 더 얹으면서 나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미친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이번 주 KSY 리얼미터 다 이념 성향이나 이런 걸 봤거든요. 아직도 보수 지지자 응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는 거의 한 25% 정도만 지지하는 느낌이 훨씬 강하고요. 지지율 추세 한번 볼까요? 갤럽의 지지율 추세.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쩍벌 그래프라고 하죠, 지금. 쩍벌 그래프라고. 이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 특히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윤석열 싫다는 말을 대놓고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담원이 물어보는. 어쨌건 간에 32% 지지율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낮은 거죠. 갤럽이. 금요일 날 갤럽이 딱 도장 딱 찍어놓고 다음 주는 얼마나 나올까요? 물어보면 KSOY가 다음 주에 29% 정도 찍을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그래프 내가 지금까지 본 그래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래프야. 최근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추세. 참 신기하네.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8%입니다. 선거철에는 막 3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어요. 한국 갤럽 응답률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뭘 느껴야 되냐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죠. 소위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벼락을 맞고 생각이 확 바뀐 정도 수준이에요. 경전 동지할 일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아침 출근길마다 기자들 앞에서 수다 떠는 거 때문에도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기대감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윤석열 하면은 떠오르는 정부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없고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떠오르는 정부의 메시지 있는데. 뭐. 글쎄. 이상해. 내용이 불침범에 들어오네. 근데 이 갤럽 여론조사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7%가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5% 이상이 뭔가 움직인다는 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보수층만 35%입니다.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35%. 윤석열 못하고 있어가 전체 100명 중에 35명이 못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핵심 지지층의 결집 용도로 지금 뭐 북풍 요걸 내밀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북풍이 시로 한 2주 가고 있잖아요. 2, 3주.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전혀. 더 센 걸 갖고 왔어. 먹힐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게 아주 정확한 상황인 겁니다.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 생각에는 앞만 봐도 이 지지율 때문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언론 기사인 것 같은데, 뭐 소상공인들 그 채무 면제 막 몇 조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면서 뭐 153조 뭐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반짝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가 얘네들이 금리 왜 올렸어요? 물가 잡겠다고 올렸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왜 올립니까? 돈을 틀어 막아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153조를 투자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부채를 면제해주면 그 풀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일 문제가. 자기네가 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는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통안에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거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이 날마다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보여요. 원래 멍청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멍청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멍청한지 알면 똑똑해지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저는 노력합니다. 내가 엄청 똑똑하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먹을 거다 생각하고 기자들 모아놓고 어저께 도어 스태핑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나와 글쎄? 이러고 있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진단반 사람들은 절대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랑우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내가 멍청한지를 몰라요. 나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한테는 서울대에 나오고 사시 합격한 그것이 본인을 방해해버리죠. 방해해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성장을 방해해버리고.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40대 지지율이에요. 갤럽에. 40대 지지율 18%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40대가 여론조사 응답을 하면서 딱 욕처럼 생긴 퍼센트를 딱 내민 이유가 뭐겠어요? 경고한 거야, 지금. 윤석열 네 지지율 40대 지지율 18%.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사회 중추예요, 40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방에 가도 가장인 경우가 많고, 그 40대가 18%면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지지자가. 도대체 40대 18% 누굽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 집 두 채 이상 있는 그렇지. 아니 사람들, 그리고 지금 40대 그 18% 중에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 들어가 있는 것들. 그쵸.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8% 정도 되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18%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줄 모르고 방 안에 앉아서 그 히키코모리처럼 앉아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애들이에요. 40대 18%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예 40대는 윤석열을 아예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밖에 안 나옵니다. 갤럽으로 보면. 그리고 보수층은 53%. 보수층의 절반 정도는 이미 윤석열을 버리고 있습니다.
70대 이상만 51%예요. 아니 이제 70대 이상 중에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백신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사회가 특히나 40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단 버려. 근데 그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이 이제 이를테면 국민의힘 지지자였어. 그 아들 또는 딸의 그 집안의 중추, 사회의 중추, 경제의 중추인 사람들의 영향을 어르신들이 또는 보수층이 받는 거예요. 완고하게 싸워가지고 그런 문제로 안 보는 가족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TV를 보는데 40대 아들이 윤석열 보면서 저희 힘을 위해 하면은 어르신들이 말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 60대 이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층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면 우리 직원들이랑 해가지고 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옆집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분위기가 윤석열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하는 분위기, 윤석열을 버리는 분위기 속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은 25%까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어저께 나왔던 MBS 여론조사에서는 또 심각한 게 나옵니다. TK,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가 20% 하락했어요. 20%. 그래서 46%가 나왔고요. 긍정평가가 20% 하락해서 46이 나왔고 부정평가는 26% 상승해서 43%가 나왔어요. 대구의 이야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여론이라고 해도 경천 동잘 일이잖아. 대구의 이야기라고. 정말 얼굴에서 웃음기를 감출 수가 없네요. 웃지 마세요. 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렇죠. 나라의 불행이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갈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 46, 부정평가 43. 이게 전국 여론이라도 지금 놀랄 일이잖아, 지금. 취임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순풍 탔습니다, 지금. 쉽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표에서도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년차 됐을 때, 30% 찍고 다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2달 만에 30%를 찍었고, 반등의 여력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봤던 쩍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계기가 막 명확하게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명박처럼 소고기 집회 사람들이 광우병 집회 막 나가지고 치열하게 막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지지율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순풍 타서 가면은 우리는 진짜 쉽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궁금한 게 박근혜 하나 때보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뭐예요? 알려줘 봐봐, 빨리. 흥! 안 된다고. 손 안 대고 손 대고 코 풀어야 되잖아요. 코 푸는 방법은요, 두 구멍 다 코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구멍을 막아야 돼요.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글쎄. 그 MBS 여론조사에서 20대의 긍정평가가요, 23%. 그리고 50대의 긍정평가가 28%예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는 목요일, 금요일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렇게 하면 그 여론조사에 또 영향을 받고 악영향을 받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걸 가속도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윤석열이 뭘 해도 이제는 지지율이 톱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왔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제목으로만 보면은 좀 뭐랄까 너무 좀 공신력 없어 보이는 매체가 뉴스토마토, 뉴스토메이로. 여기서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 미디어 토마토예요. 여기서 재밌는 설문을 냈더라고. 그거 소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여론조사에서 20대 대선을 다시 한다면 누구 찍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50.3, 윤석열 35.3. 이리 와. 다 이리 와.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의원한테는 자산으로 남아요. 그쵸. 자산으로 남는 거니까 후회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재명 의원의 어떤 국민들의 마음의 빚을 남겨두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선 득표율이 48.5%거든요. 이 대선을 다시 하면 35.3%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선 끝난 지 4개월 만에 13%가 빠진 거예요. 아 역시 정형외과를 했었어야 돼. 왜요? 손목 절단술, 손가락 절단술 했으면 흥했을 텐데. 사실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들었지만 이 기사를 보고 이 여론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대선 전에 몰랐습니까? 윤석열이 이런 사람인지 아무 능력이 없고 해온 게 없다라는 거 몰랐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고 언론에서 안 도와줬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뭐 마누라, 장모, 이기 리스크 다 있었는데 본인 리스크 다 있었는데 그거 왜 눈 감고 이제 와서 네. 후회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 무조건 대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을 예약해 놓은 상황. 이런 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당장 국민의힘으로 갈 사람들도 오히려 이재명 지지하면서 5년 버티면 됩니다. 뭐 특별한 어떤 뭐 중간에 대통령을 내려오는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이 미래 권력으로서 위치를 하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은 그 이재명 50.3이고 윤석열 35.3이잖아요. 이건 어떤 효과냐면 물론 이게 정확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데 지금 여론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 안 찍었던 중도가 일부러 이재명에게 돌아섰고 일부가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도로 빠져버린 거죠. 이 여론조사로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서 지지를 뺀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다 오진 않는 거죠. 이걸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지표는 민주당에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거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그 이 여론조사의 지역별로? 서울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재명 찍을게 하는 사람이 59.4, 윤석열 찍을게 하는 사람이 29.7. 이걸로 했다면 그냥 게임 끝난 거잖아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진 게 가장 컸어요. 대선에서. 그렇죠. 아.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이재명의 득표율인데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가 훨씬 많거든요. 많이 좁혔던 건 사실인데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서울에서 좀 되게 많이 손해를 봤던 건데 서울에서는 조정 차이가 나는. 오히려 서울은 원래 우리 거예요. 요건 더블 스코어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다음에 경기 인천은 이재명 53.7, 윤석열 31.9.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은 다 이재명한테 붙고 윤석열 그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부분 다 이렇게 중도 쪽으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TK에서 이재명 36.9, 윤석열 46.0. 이거 TK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아니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련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 국민 100%가 이재명 좋아하길 바라지 마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에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TK에서는 그렇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3.9, 윤석열 33.7.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저관여층이에요. 저관여층. 이분들도 확실하게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의제를 갖고 왔냐면 이 자체의 여론조사가 신박하잖아요. 딱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여론조사로 물어본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야, 이 대선 다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윤석열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이 압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후회가 역사 발전의 요소가 됩니다. 최소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감이 안 되는 자, 무식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국민들이 한 번 더 알게 됐을 때 다음에는 훨씬 더 선거가 수월하겠죠. 우리 입장에선.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한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이 갑자기 앞으로 드네요. 5년 내내 아니 앞으로 3년 앞으로 6개월 내내 아무튼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만약은 없다.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반듯하게 가지는 않아요. 직선으로 안 간다고. 그렇죠. 강은 바다로 굽이쳐 뜬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켜켜이 쌓아서 반면 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댓글창 보고 내가 빵 터지는 건 뭐냐면 내가 5년 이야기하면 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5년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한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5년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구만. 지급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진보가 대선 불복하는 프레임 만들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뜨리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어 이 양반들아. 탄핵 말고 방법이 없을까봐. 첫 번째 이승만 케이스 하야가 있고요. 다른 케이스도 있어. 내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배 아파. 배 아파. 지금 탄핵 이야기를 오늘 벌써 하는 저녁은 건 낙지탕탕 이거 먹고 싶네요. 그냥 사람들이. 일단 윤석열을 엄청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층들을 설득시키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얘가 대통령 하면 안 되겠주라고 사회적으로 거기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찍었던 사람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1년은 기다려줘야지. 벌써부터 내가 5년 이야기했더니 저 새끼 윤석열 편이야 막 그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순풍을 그냥 관망하십시오. 네. 그리고 고속 추진하려면요. 에너지를 응축시켜놔야지. 음. 에너지 있다고 있는 에너지 그대로 쓰면요. 그리고 그냥 댓글창 큰일 나실 분들이네.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가요? 6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자연사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6발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농담으로라도. 6발이 뭔가요?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역풍 불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요. 지금 내 나이 때 돌아가셨다고. 병사하셨어요. 됐죠? 씨발 진짜. 그게 외력이냐? 왜 인사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몰라 너무 몰라도 한참 몰라. 안 들린다. 당뇨에 술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외력이 작동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재밌어 죽는다더라 아주. 여러분 새날 구독이요. 빨리 힘들어 죽겠어 아주.